윤영숙은 평생을 교육계에서 보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70을 훌쩍 넘길 때까지 아이들을 돌봤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좀처럼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은퇴 후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나날이 반복되면서도 그녀는 혼자서 잘 살아간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침엔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고 저녁엔 옛 제자에게 받은 손편지를 꺼내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두 아들이 찾아왔다. 장남은 대기업 건설사의 임원이었고 차남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긴 요양원이 아니라 노후형 프리미엄 커뮤니티예요. 차남도 거들었다. 늘봄 힐즈라고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곳인데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실버타운, 프리미엄 커뮤니티, 병원, 프로그램 서비스. 장남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골프장과 온천, 실내 수영장, 예술 강좌와 고급 레스토랑. 마치 리조트처럼 꾸며진 이국적인 건물들과 자연 친화적인 정원은 보는 사람마저 설레게 만들었다. 어머니, 여긴 정말 달라요. 우리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자주 오게 할게요. 혼자 계신 것보다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결국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걸 모를 리 없었다. 일단 가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입주 당일 늘봄 힐즈에 도착한 그녀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베이지색 외벽에 고풍스러운 유럽풍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입구에는 수려한 꽃들이 정원을 수놓고 있었고 분수 옆 벤치에는 세련된 차림의 노인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한 편의 잡지 화보 같았다. 건물 내부도 감탄을 자아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친절히 안내했다. 실내 수영장에는 따뜻한 물이 찰랑였고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요가 수업이 한창이었다. 다이닝홀에서는 셰프들이 일품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메뉴판은 마치 호텔 레스토랑을 방불케 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좋은 곳이었다. 여생을 보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자식들이 말하던 노후의 천국이라는 말이 그제서야 이해되는 듯했다. 입주 초기 그녀는 정원 산책을 즐기고 수영장을 둘러보고 독서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미소로 받아주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인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라졌고 식사 시간에도 테이블마다 이미 고정된 모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앉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처음 며칠간은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적응하면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낯설음은 더 깊어졌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여긴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 다닌다더라. 영숙은 깨달았다. 늘봄 힐즈는 시설은 좋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절된 것이었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뒤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그 벽은 생각보다 더 견고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정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처음 느꼈던 설렘은 사라지고 다시 익숙한 외로움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다음 장으로 확인 후 넘어갈 것. 제2장. 그들은 클럽이고 나는 관객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어느 날 윤영숙은 커뮤니티 센터의 카페 공간으로 향했다. 어제는 책을 읽었고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 한번 섞여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어색하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얼굴들보다는 익숙한 표정들이 더 많았다. 이미 335 둘러앉아 웃고 있는 테이블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벽처럼 보였다. 카페 한 구석,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교수가 됐다네요.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맞장구를 쳤다. 아이고, 우리 손주는 하버드 다녀요. 지금 구글 인턴이라던데요. 영숙은 조용히 커피를 들었다. 처음엔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치려 했지만 대화는 어느새 강남 부동산, 자녀의 직장, 해외 투자로 옮겨가고 있었다. 어제와 비슷한 화제였다. 아니,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몇 번을 그런 자리에 앉아봤지만 결국 그녀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영숙의 자식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자랑할 만한 화려한 이야기거리는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였다. 제 아들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다행이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대답을 회피했다. 곧장 대화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번엔 제주도 땅값 이야기였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라는 것이 낯설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이곳에서는 외로움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산책로를 걷다 마주친 정원사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여긴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나뉜 사교 클럽 같다. 윤영숙은 실버타운 입주 첫날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 삶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짧았다. 며칠이 지나자 아침 요가 수업에도 익숙해졌고 식당 좌석 배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식당에서는 같은 얼굴들끼리 모여 앉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가면 환영보다는 경계의 눈빛이 먼저였다. 그날도 윤영숙은 혼자 조용히 식판을 들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식당 한복판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손자 이번에 스탠퍼드 장학생 됐다지 뭐예요. 곧장 다른 누군가가 맞받았다.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딸은 이번에 삼성물산 입사했어요. 외국계보다 국내 대기업이 낫다니까요. 윤영숙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속은 서늘했다. 그날 저녁 요가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던 중 한 무리의 여성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주엔 미술관 전시 같이 가요. 강 회장님 작품 전시한다잖아요. 맞아. 우리끼리 단체로 예약하자. 영숙은 잠시 멈춰섰다. 자신은 그 대화의 바깥이었다. 다음 날 아침 휴게실에 커피를 마시러 갔지만 테이블은 이미 다른 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익숙한 듯 자리 잡고 있었고
빈자리는 단 하나뿐이었지만 그 자리 역시 누군가의 소유인 듯한 분위기였다. 영숙은 조용히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지만 마음 한편은 쓸쓸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마치 하나의 클럽 같았다. 며칠 뒤 실내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수영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섰지만 이미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들은 뒷담화가 더 선명하게 귀에 박혔다. 새로 온 분 말이에요. 서울 어디서 왔대요? 아, 아들 도움 받아서 왔다던데. 그 집 형편 괜찮나 몰라.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조용히 지나가던 윤영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지만 작품 감상보다는 작가 자랑, 갤러리 자랑, 가격 자랑이 이어졌다. 이거요, 청담동에서 액자 맞췄어요. 한 액자에 50만 원. 와, 저희 딸은 갤러리 운영해요. 다음엔 초대할게요. 윤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은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평범하게 아이셋 키우며 산다. 자랑할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함이 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정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그냥 조금 낯설어서요. 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긴 다들 오래 알던 사이예요. 사업하던 사람들끼리 골프 모임, 자녀 유학 시절 친구들 그러니 낯선 사람은 끼기 어렵죠.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만 여기선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괜히 나서면 소문만 돌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관계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회였다. 조용히 있으면 무사하지만 목소리를 내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곳. 윤영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불 꺼진 침대에 누우며 되뇌었다. 나는 이 클럽의 멤버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윤영숙은 더 이상 아침마다 기대에 차서 창문을 열지 않았다. 정원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햇살은 맑았지만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하던 영숙은 식판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반찬이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다. 김치 한 조각, 계란말이 한 줄, 그리고 미지근한 국 한 그릇.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갈하게 담긴 3가지 반찬과 따뜻한 국, 과일 후식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식단이 의아했다. 옆자리에 앉은 정자 할머니도 식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원래 이랬어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처음엔 반찬이 참 정성스러웠죠. 요즘 들어 이상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난번엔 국에 건더기가 없더라니까요. 요리사 바뀐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짜지 않았는데. 영숙은 단순히 주방 직원의 실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음속에 이상한 찜찜함이 퍼졌다. 그러던 중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정자 할머니와 함께 체육관으로 향한 윤영숙은
안내판을 보고 멈춰섰다. 하얀 종이에 단 한 줄. 요가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으로 잠정 중단됩니다. 정자 할머니가 소리내어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강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수업하셨잖아요. 근처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도 몰려와 안내판을 들여다보았다. 누군가가 관리 직원에게 따졌다. 왜 갑자기 요가 수업이 중단된 겁니까?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강사님, 개인 사정 때문에 잠시 휴강이에요. 곧 다시 공지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공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이튿날에는 미술 수업이 취소됐고 그 다음 주에는 원예 프로그램마저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고 입주민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다. 영숙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순과 눈을 마주쳤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자 할머니는 식사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프로그램 줄어들고 반찬은 줄고 직원도 줄었어요. 영숙은 놀라며 되물었다. 직원도요. 정자 할머니는 식판을 내려놓고 말끝을 흐렸다. 예전엔 청소하는 분들이 오전, 오후 나눠서 다녔어요. 요즘엔 통 못 봤네요. 그날 밤 복도를 지나다 로비에 들른 윤영숙은 다시 한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예전에는 늘 웃으며 인사하던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무표정한 남자 직원 하나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진짜 문제가 터졌다. 늦은 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나가 보니 옆방의 배정국 할아버지가 허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나와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의료실 좀 가보려는데. 영숙은 깜짝 놀라 얼른 따라 나섰다. 의료실 문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문고리를 잡고 힘겹게 문을 당겼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노크를 해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제야 문 옆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야간 근무체계 개편 안내. 응급 상황 시 프론트로 연락 바랍니다. 윤영숙은 당황한 얼굴로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믿기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현재 야간 간호사가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 119를 이용해 주세요. 결국 배 할아버지는 통증을 참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윤영숙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 24시간 의료 시스템이라 믿었는데 언제부터 야간 근무가 사라진 것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정자 할머니와 함께 의료실로 찾아간 윤영숙은 진실을 확인했다. 언제부터 야간 의료 인력이 없어진 거죠?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최근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응급 상황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 병원이나 119를 이용하셔야 해요. 영숙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가족도 자신도 가장 안심했던 게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그 약속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윤영숙은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시작에 불과한 걸까? 식사 시간, 요가 수업, 로비, 복도. 늘 반복되던 일상이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엔 조금 불편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며 윤영숙의 마음을 짓눌렀다. 식단은 이제 질 낮은 급식 수준으로 전락했고 휴게실 커피 머신엔 종이컵이 사라졌으며 복도의 화분은 물이 마른 채 방치되었다. 그럼에도 관리비는 한 달 전보다 15%나 올랐다.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고 고지서를 본 순간 윤영숙은 눈을 의심했다.
관리비 인상 고지별도 공지 없이 변경된 내역 포함. 놀란 마음에 곧장 정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정자 씨, 이거 보셨어요? 관리비가 이게 맞아요. 정자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릴 거면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 안 무표정한 직원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최근 물가 인상과 인건비 조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인상입니다. 근데 왜 서비스는 줄고 있어요? 식단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중단됐잖아요. 정자 할머니가 따져 묻자 직원은 한결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현재 리소스 재배치 중이라 일시적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숙은 손에 쥐고 있던 고지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착취예요. 우릴 상품 취급한 거잖아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윤영숙은 정자 할머니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런 일들 우리만 겪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다른 분들도 불만이 많을 텐데 다들 말을 안 해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이 더 씁쓸했다. 곧이어 입주민 몇몇이 속삭이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식중독 걸린 사람 있다던데. 그 사람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더라고. 결국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나 화장실 좀.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날 오후 식당을 이용했던 12명의 입주민이 구토와 설사를 호소했다. 관리사무소는 다음날 아침 식당 입구에 짧은 공지를 붙였다. 최근 일부 입주민의 소화불량 관련 점검 예정. 그 한 줄로 모든 사태를 덮으려는 듯했다. 정자 할머니가 이를 보며 낮게 말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방치예요. 윤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더는 안 되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파트 라운지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속마음을 나눌 만한 몇몇 이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기자 아는 분 계세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망설이던 끝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제 친구 아들이 지역방송 기자예요. 다만 이런 문제 다뤄줄지 모르겠어요. 정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기자도 외면 못할 거예요. 며칠 뒤 조심스럽게 연락이 닿았다. JT 지역방송 탐사팀 김성우 기자. 그는 직접 실버타운을 방문해 입주민처럼 위장한 채 내부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숙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한때 천국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지옥입니다. 돈을 내고 감금된 삶이건 노후가 아니라 수용소입니다. 김 기자는 촬영을 마치며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릴게요. 그 순간 윤영숙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는 생각보다 빨랐다. 김성우 기자의 취재 영상은 지역 방송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최고급 실버타운의 민낯. 억대 분양의 실상은 식중독과 무의료 방치. 뉴스 화면엔 윤영숙의 얼굴이 나왔고 인터뷰 중 그녀의 말이 자막으로 흘렀다. 우리는 돈을 냈지만 그 돈으로는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방송 이후 실버타운 전체가 술렁였다. 프론트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복도 곳곳에서는 웅성거림이 끊이질 않았다. 운영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냈다. 보도 내용 중 일부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조속히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놀라운 공지가 붙었다. 희망자의 아내, 위약금 없이 퇴거 가능. 윤영숙과 정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관리사무소부터 가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사무소에 도착한 두 사람에게 직원은 딱딱한 얼굴로 문서를 내밀었다. 두 분은 퇴거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최근 언론 대응으로 인해 해당 입주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정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삼켰다. 이게 협박이에요? 진실을 알린 대가가 위약금인가요? 직원은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희도 내부 규정에 따를 뿐입니다. 사무소를 나오는 길, 윤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용기 냈던 건데 결국 돈이 발목을 잡네요. 정자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네요. 우릴 입막음하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괜히 나섰다간 우리도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분들 때문에 더 복잡해졌잖아요. 조용히 살던 우리까지 문제 생기게 생겼어요. 윤영숙은 그 시선을 느꼈다. 마치 배신자라도 된 듯한 눈빛. 하지만 한편에선 달랐다. 사실 나도 불안했어요. 밤에 아프면 어쩌나 걱정되긴 했죠. 조용히 다가온 몇몇 입주민들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자 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라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라운지에서 다시 비밀스러운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는 6명. 모두 조용히 입을 열었다. 퇴거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쪽에서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기자한테 다시 도움을 청해요. 윤영숙은 고민 끝에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증거를 더 모으는 거예요. 수업 중단, 의료 부재, 식중독 사례, 관리비 인상, 직원 부족 그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그날부터 윤영숙은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식단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라진 프로그램 일정을 기록했다. 화장실 비누가 없는 날, 복도에 먼지가 쌓인 흔적까지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보도됐다. 운영사의 내부 문건 입수 인건비 축소 및 시설 축소 계획 확인. 이제 실버타운의 비리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자 관리사무소가 다시 움직였다. 윤영숙과 정자 할머니를 불러 회유를 시도한 것이다. 조용히 나가시겠다면 위약금은 면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더 이상의 언론 접촉은 삼가 주십시오. 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조용히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직원은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분들 몫입니다. 윤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우리만 나가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둘은 사무실을 나섰고 한층 더 단단해진 표정이었다. 무너진 건 신뢰였고 무너진 사람들은 이제 연대하기 시작했다. 윤영숙은 식탁에 놓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조용히 들었다. 기쁨 실버타운, 입주민 집단 식중독 사태로 논란 확산 국회의원 긴급질의 요청. 소리는 작았지만 파장은 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곳의 현실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묻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프론트에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 커다란 렌즈를 맨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민원 서류를 들고 들어서는 시청 관계자들까지. 윤영숙은 정자 할머니와 함께 1층 로비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정자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는 숨지 말아야죠. 입주민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평소엔 묻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밤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 왔어요. 프론트에 전화했는데 간호사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요가 강사도 없고 수영장 온수도 안 들어오고 미술 수업도 끊겼어요. 그래도 관리비는 오르고요. 진실이 확산되자 실버타운 운영사는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일부 인력 공백은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식중독 사태는 외부 반입 식자재의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윤영숙은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청서를 냈다. 운영비 내역 공개 요청, 수의계약 관련 감사, 입주민 의견 반영 이사회 구성. 관리사무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윤영숙의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정자 할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영숙 씨, 큰일이에요. 배정국 어르신이 또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허리 부상이 아닌 호흡 곤란이었다.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지금 야간에는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긴급 상황 시 119를. 전화기를 내려놓고 윤영숙은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 할머니와 함께 방송사로 향했다. 이번엔 윤영숙이 아니라 정자 할머니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우리 나이쯤 되면요, 그냥 참고 사는 게 익숙해요. 근데 여긴 그냥 참고 살다 죽게 생겼어요. 기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현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뉴스는 다시 폭발했다. 기쁨 실버타운 80대 노인 호흡곤란 방치 24시간 의료 거짓 광고 논란. 국토부 조사 착수, 운영사 내부 문건 압수. 윤영숙은 입주민들의 회의에서 단상에 섰다. 우리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이곳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만든 결과는 너무 비쌌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입주민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모두의 생존이었다. 실버타운 라운지에는 예전처럼 잔잔한 음악이 흐르지 않았다. 커튼은 걷혀 있었고 햇살은 무겁게 깔려 있었다. 테이블마다 흩어진 신문들엔 모두 기쁨 실버타운이란 글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윤영숙은 입주민 대표회의를 앞두고 복도 끝에서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뒤에서 정자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요, 조금 떨려요. 나이 들어도 이런 자리는 어렵네요. 윤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여긴 누구보다 큰일을 해내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의미 있어요. 회의장 안엔 예정보다 많은 입주민들이 자리를 채웠다. 몇몇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어떤 이들은 늘 조용했던 사람들이다. 마이크 앞에 선 윤영숙은 침착하게 첫 문장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짚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자 노홍식 어르신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제가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반대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힘들어질까 봐요.
근데 요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믿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자 몇몇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간호하느라 매일이 전쟁 같다고 했던 그 어르신의 눈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뒤이어 김말순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이렇게 모여서 말할 수 있는 게 요즘 제일 큰 위안이에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다 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날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다. 운영사로 보낼 공식 항의문, 추가 요구사항 정리, 법률 자문 위임까지. 이제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윤영숙이 아니라 모두가 있었다. 며칠 뒤 운영사 측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례 없는 발언이 나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의료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책임자를 교체하고 입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입주민들은 술렁였지만 쉽게 믿지는 않았다. 윤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날 밤 윤영숙은 정자 할머니와 단둘이 벤치에 앉아 늦은 바람을 맞았다. 우리 이제 좀 달라졌죠. 정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당연하죠. 사람답게 살겠다는 마음이 달라졌죠. 윤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였어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진짜 기쁨이죠. 멀리서 라운지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오래도록 어둠이 내려앉지 않았다. 초여름의 햇살은 생각보다 따사로웠다. 기쁨 실버타운의 앞마당에는 새로운 텃밭이 조성되고 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장갑을 끼고 모종을 심고 삽으로 흙을 고르고 있었다. 그중엔 윤영숙도 있었다. 허리를 굽혀 어린 고추 모종을 심던 그녀는 잠시 쉬며 얼굴을 들었다. 눈앞엔 정자 할머니가 호미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올 첫 채소, 이거예요. 손에 든 상추 모종을 보여주며 정자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직접 키워서 직접 나누자고요. 윤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건 그냥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삶이잖아요. 그 사이 실버타운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의료실은 24시간 상주 간호사와 야간 응급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고 입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매주 회의록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음식 관련 문제는 외부 위탁을 중단하고 입주민 추천을 받은 새로운 조리장이 채용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라운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악기를 다루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이 공간을 채웠던 불만과 침묵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윤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이웃의 얼굴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걱정하며 산다. 하루는 정자 할머니가 윤영숙에게 물었다. 혹시 후회는 안 돼요? 그때 나서서 이 일 시작한 거요. 윤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에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가 진짜 나의 집 같아요. 정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기쁨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곳으로요.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는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다. 입주민들이 함께 수확한 상추와 쌈채소,
조리장이 만든 손두부,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이 손글씨로 적은 오늘의 인사말이 놓여 있었다. 마주 앉은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했고 밥보다 대화가 더 따뜻한 식탁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윤영숙은 조용히 로비 창가에 섰다. 밖엔 늦은 햇살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와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네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지켜낸 그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기쁨 실버타운은 그렇게 변해갔다. 누군가에게는 늙어가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피어나는 시작점이 되었다. 진짜 기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